요거 어떻게 보세요? 내일 이제 갤럽 나오는데 저는 안 깨진다고 봐요. 안 깨져? 아직은 모자랍니다. 아직은 모자르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4, 5%까지 빠지려면 겁나 지지층,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이자 70세 이상 쪽에서 네. 뭔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중에 빠져야 되는데 보편적인 그런 이슈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의료 대란일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오늘 아까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 다뤄봤습니다만 네. 장관, 차관, 총리, 사회수석 할 것 없이 완전 여론전을 세게 했잖아요. 심지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망언까지 짓거렸냐면 뭐라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그 가짜뉴스다.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죽어나가냐는 이런 망언이 진짜 저분 왜 저러는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 아니 뚫린 입이면은 저렇게 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망언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네. no problem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야 의정협의체를 일단 운을 띄워놓고 시간을 벌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네. 어쨌든 추석 밥상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갤럽으로 19, 18은 안 나와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과 간곡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일은 네. 안 깨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추석 앞두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20% 초반, 그러니까 23%죠. 23%가 지금 2주째 고착화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강 국면인 건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갤럽에서 조정기가 지난주까지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조정기가 이루어졌고, 전 이번에는 조금 한 1, 2%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하. 왜 떨어지냐? 예. 왜냐면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 지지층 안에서 어르신들이 많고 예. 그래도 해결하겠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두세 주 동안. 근데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정부가 아니란 인식 갖고 있고 결국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응급실 의사들 돈도 몇 푼 쥐어주겠다. 내지는 환자들 폭탄 때리겠다. 의료비 폭탄 때리겠다. 그리고 비서관들 전국에 급파하겠다. 뭐 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 안 묻겠다. 정무적으로 책임 안 물리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합니다. 우리가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야 이러다가는 진짜 무슨 일 나겠네. 사단 나겠네. 근데 대통령이 안 움직이네. 그럼 우리가 이거 대통령 회초리 들어야겠다. 그런 여론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에 보합세에서 저는 1, 2%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10%대는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21% 정도? 21, 20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 최저가 21이었거든요. 전 이번 주에 그 21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고음을 울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조차도. 왜냐면 사이렌을 울리고 싶어. 왜냐면 안 바뀌니까 지금.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이번에 저는 1, 2%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 21%가 만약에 내일 간다면 그 20%대가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거 이제 무너지냐 마느냐는 추석 민심에 달려 있는 거죠. 추석 민심에. 여론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밥상 위에 올라간 내용들이 실제 막 일파만파 막 확산되고 퍼지고 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뭐 그리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뭐 한 2, 3주 안에 지금 우리 강혜연 님이 말씀하신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신인규 변호사의 의견에 완전 한 99.9% 동의하면서 아직은 제 마음속에 100%의 확신을 갖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도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중도와 진보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거의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없어. 이제 시사인의 대통령 신뢰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한길리서치 제가 일주일에 있는 온갖 여론조사는 항상 다 보거든요. 항상 다 보는데 문제는 70대입니다. 그렇죠. 70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난주 갤럽 조사나 이번 주에 한길리서치까지 나온 거를 보더라도 일단 과반을 넘어요. 53, 56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에서 이 집토끼가 실제 빠질 만한 엄청난 실망감과 절망감이 오지 않으면 10%대는 당분간 오기가 어렵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보수층들도 굉장히 좀 뜨악하고 싫어하고 지겨워한다고들 평론가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대목에 많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층은 규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정치 국면 자체가 굉장히 이
첨예한 갈등으로 여야가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커버하려고 오늘 여론전을 세게 한덕수를 포함한 네. 장차관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희망이 없다 나는. 아니 나는. 근데 제가 이번 주가 지난주죠. 네. 지난주 갤럽 갤럽? 제가 세부 조사 지표를 다 보고 있는데 70대 깨졌죠. 사실 70대만 빼면 나머지는 다 깨졌어 이미. 지역도 깨졌어. 네, 지역도 다 깨졌고, 그러니까 다 깨졌다는 얘기는 일단 거의 더블 스코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복이 불가능한 거고 에. 마지막으로 이걸 지탱해 주는 데가 70대. 근데 70대도 이번에 뒤집어졌어요. 45대 47로 뒤집어졌고 보수 지지층들도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높아요. 맞습니다. 42대 49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수 지지자들도 끝났어요 지금. 그럼 이게 언제 빠지냐의 문제인데 지금 딱 하나 살아 있는 데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57% 긍정, 그렇죠. 34% 부정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직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보수 지지자들도 깨졌고 70대도 깨졌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추석 앞두고. 근데 전 이번 조사에 만약에 1, 2%가 빠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추석 민심 지나고 나서는 더 상황이 악화될 거고 진짜 아까 우리 어떤 분께서 18% 얘기해 주셨는데 9월 말에는 진짜 10%대로 가는 불상사.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불상사죠.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할 거예요. 남해 네. 유전이 있다고. 그렇겠죠. 네. 남해 유전이 있거나 아니면 뭘 할까?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나? 그러니까 뭐라도 정말... 할진 모르죠.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동물적 감각이 있거든. 한동훈과 윤석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동물적 DNA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감각이 있어서 이 양반들이 윤석열은 뭐 그래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발광체일 때도 많았어. 근데 전형적으로 특수부 애들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반사체거든. 뭐가 맞아. 일단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리액션을 해요. 그렇죠. 작용이 생기면 반작용을 해.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지도가 나오면 위기다 싶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사할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할 거야. 근데 그게 뭐 농담이었지만 남의 유전 개발이라든지 실제 뭐 어떤 뭐 도발 카드를 군사적 도발 카드를 꺼낸다든지 계엄령까지는 그건 뭐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그건 이제 의혹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뭐든 할 겁니다. 뭐든 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저에게. 근데 이제 뭐든 하는 건 맞는데 뭐를 했을 때 이제 그게 통할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그렇지. 되죠. 네,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유의미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해도 이게 보수 결집을 노리고 하는 건데 오히려 보수 결집은커녕 오히려 민주당 결집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검찰 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자기들이 의도한 결과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의도대로 결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고 저는 어찌됐든 이번 조사, 그러니까 내일 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고 빠르면 9월 달에도 10%대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빠르면. 예. 근데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10%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저는 10%대는 무조건 가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저 올해 안에는 간다고.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안에는. 요즘에 요 시나리오 많이 짜고 있는데 예. 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만약에 뭐 그럴 기대도 없어요, 사실. 기대할 네. 없어요. 기대할 전제야. 필요 없죠. 예. 전제. 예. 10%까지는 아니고 한 20 나왔다. 네. 위기야. 예. 갑자기 사과하는 건 어때요? 그때 가서 사과하면요 역효과 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 같아. 나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이건 지지층이 흔들리는 것 같아. 흔들린다는 얘기가 규합할 거라고. 우리 여사님을 또 빨갱이들이 사과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저는 올해 안에는 제가 그러니까 왜 이제는 20%대가 더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냐면요. 예. 차라리 똘똘이라도 뭉쳐 있으면 20% 방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대선 때처럼 태극기들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수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수 내부의 내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과 그럼요. 레거시 조선 조중동의 분화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길이야 둘이. 근데 디커플링이 안 되고 또 커플링으로 떨어져 지지율이. 네. 이 기현상.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지율은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보수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하도 윤석열 욕하는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한 걸었 때문에 1인당 3회밖에 욕을 못하도록. 뭐 좋습니다. 뭐 3번만 욕을 하더라도 아이디를 또 여러 개 갖고 하겠지. 네. 악플러들이. 네. 아유, 하여튼 국민의힘도 안 됐어. 뭐 동정할 건 아닌데 네. 아무튼